내 차 남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 자, 이 제보자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이제 외국에 해외여행을 가면서 인천국제공항에 장기 주차를 맡기려고 공식 업체입니다. 주차 대행 업체한테 좀 나오네요. P라 하려 했는데 아주 좋은 스포츠카 비슷한 포르쉐. 거죠. 예, 포르쉐 차량을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뭐 포르쉐 차량 맡기면서도 뭐 자기 차니까 이런 분들 차 소중히 여깁니다. 그럼요. 주차 중에서 전면, 후면 사진도 찍고 자 주차 주행 내용도 확인하고 블랙박스 다 확인하고 했는데 귀국 전날에 자신의 차량이 잘 옮겨졌는지 뭔가 그걸 확인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차량이 이 주행 내역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지금 범주에 운행을 했던 모습이 확인되면서 이 뭐지? 라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스마트폰 앱으로 내 차,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달린 거야? 자, 이상하셨대요.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차를 찾으러 갔는데, 자,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 커버도 씌워놨던 건데 왜 다시 쳐져 있는 건지 모르겠고 하얀 색깔? 원래 에코 모드도 꺼져 있었는데 에코 모드 확인해야겠습니다. 근데 이건 왜 켜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켜져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이제 외부인의 좀 이렇게 만짐 흔적이 있더라. 네, 일단 외부에서 볼 때부터도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후미의 날개처럼 있는 리어 윙이라는 것을 이 제보자께서는 보통 때는 사용을 하지 않으신대요. 내려놓는데 저렇게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올렸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시자마자 실내에 대한 걱정도 계셔서 이제 차에 타면서 영상으로 찍으면서 내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이 차를 맡길 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대요. 버튼들이 있는데 이거를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하얀색 수건으로 다 덮어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 수건 조수석에 이렇게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리어인 버튼도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봐야죠. 자, 어떤 영상이 찍혀 있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분노의 질주.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의 외부 주차장인데요. 이렇게 자동차를 공항 내부 주차장으로 옮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빠른 속도를 내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니까 이 빨간색 신호등도 무시하고 속력을 높입니다. 이 자동차는 굉음을 내면서 점점 더 빠르게 달리는데요. 급기야 이렇게 차선도 이리저리 옮기더니 제한 속도 60km인 도로에서 무려 136km까지 속도를 높입니다. 이번엔 정지 신호에 멈춰서 있는데도 일부러 가속 페달을 밟아서 여러 차례 굉음을 내기도 합니다. 손 변호사님. 네, 이 블랙박스 영상 보면은 놀랍죠. 우선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또 소리. 네, 쉽게 듣기 힘든 그런 그 엔진 배기음이 크게 울렸는데 4분 동안 신호 위반을 하고 과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에 지금 화면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은요, 이 제보자가 깜짝 놀란 게 있다. 이렇게 차가 운행되기 직전에 이 운전석에 직원이 앉아가지고 시동을 걸고 곧바로 여러 주행 모드 중에서 스포츠 주행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 소리까지 다 녹음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4분 동안 과속으로 질주를 했죠. 그런데 또 제보자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이런 부분이 뭐냐면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저렇게 고속 주행을 하면은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무리 포르쉐여도.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차니까 더 그럴 수 있죠. 비싼 차니까. 이 차 주인도 조심조심 타는 중인데 왜 이렇게 대행업체 직원이 함부로 했느냐. 심지어 이거 공식 주차 대행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고가의 차량이잖아요. 더더욱 조심해서 운전하고 관리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착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 지금 영상 보니까 사고 안 나고 차가 그냥 돌아온 것만 해도 지금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런 소리 나죠. 그건 자동차들은 계속. 더 비싼 거.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사실은 항의를 이제 좀 했는데 그 이유는 그거예요. 너무나 뭐 돈 받고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도 손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차를 이렇게 맡기는 건 뭐냐면 아주 깔끔하게 아주 이렇게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당연하죠.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사한테 경고조치 하겠다 이런 답변 받았는데 이게 진정성이 잘 안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댓글을 좀 확인해 봤대요. 댓글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런 피해를 겪은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사실 이럴 바에는 오히려 좀 택시비를 더 들더라도 저게 지금 택시비나 이런 거 좀 아끼려고 맞아요. 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택시 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항 버스를 타고 가시거나 제일 좋은 거는 공항버스 제일 싸 10,000원 뭐 이래 하잖아요. 예. 10,000원 얼마 가장 좋은데 예. 뭐 급하다면 택시라도 네. 저희가 3주 전에도 인천공항이 주차 네, 했지요. 발렛 이 사건 한번 전해드렸잖아요. 맞습니다. 포르쉐 딱 빌려가지고 네. 막 이렇게 했던. 자 그런데 이번에도 말이죠. 이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사건인데 인천공항의 공식 주차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차량 내부를 탈탈. 맞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왔습니다. 3일 전에 인천국제공항에 공식 주차 대행업체를 이용해서 차량을 맡겼고요. 그래서 오늘 와서 이제 차를 당연히 찾으러 가야 되고 그럼요. 차를 딱 탔는데 원래 이 조수석하고 이 운전석 사이 중간에 껌통이 중요합니다. 예예. 껌통을 저 수납 화면에 놓는 게 일반적인데 와 보니까 그 껌통이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차주가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거나 잘 알던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조수석 앞에 그 글로벌 박스에 그렇죠. 넣어 놓는데 밖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뭐 내가 실수로 밖으로 냈겠지라고만 생각했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자마자 블랙박스를 살짝 이렇게 영상을 확인을 해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상하다. 내가 이걸 여기다 놓았을 리가 없는데 싶어서 곧바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신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문가의 손길. 대체 어떤 장면을 보신 건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껌을 안 먹어서 손님용 껌이랑 그 팔걸이 수납함에 넣어놨는데 그게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블랙박스 돌려봐야겠다고 이제 돌려보니까 네 앞뒤로 뭐 여기저기 앞에 조수석 그 수납함 있잖아요. 네. 거기도 열어서 뒤지고요. 그 운전석 왼쪽에 커피나 주는 하는 데 있잖아요. 왼쪽 문 쪽에 거기도 막 들어서 뭐 있는지 다 뒤져보고 여기에 돈이 있는 걸 발견을 하니까 나머지 카드도 더 있는지 해가지고 카드 여러 개 꽂힌 거 다 빼더라고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돈 될 만한 건 다 없었어요. 물티슈 이런 거 빼고 다 놔두고. 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운전대를 일단 왼손으로 잡어.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딱 여기 열어보고 이번엔 오른손으로 잡고 여기 막 뒤지고 야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정말 프로급으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거죠. 영상을 확인한 제보자는 이 주차 직원의 정말 현란한 손놀림에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운전선 상단에는 카드 홀더가 있는데 거기서 현금을 이제 지금처럼 딱 발견을 했어요. 저기 1,000원짜리로 보이지만 사실은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다 있어가지고 아유 주머니에다 넣네. 네, 10만 원이 넘게 있었대요. 그걸 주머니에 쓱 넣고 다른 카드들도 보면서 또 현금 없나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조수석에 있는 수납함도 열어보고 문 옆쪽에 있는 수납 공간도 보고 그러면서 수납함에 조그만한 반지하고 동전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것도 다 긁어갔대요. 그러면서 물티슈 이런 거는 그대로 두고요. 그러니까 돈 될 만한 것만 싹싹 긁어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거. 보통 저희가 이전에 이런 일반 승용차들 뭐 도난 사건 전해드릴 때 주로 이제 블랙박스 카메라가 밖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은 저희가 전해드릴 수가 없었는데 자 보신 것처럼 아니 우리가 이 차 내부가 어떻게 해서 찍혔을까요? 그렇죠. 보통 자동차 내부 블랙박스는 택시 외 일반 차량에는 보통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는 1년 전에 자동차 급발진 이슈가 이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혹시 몰라서 페달 블랙박스를 달았는데 그때 계기판과 운전자 다리도 함께 찍을 수 있는 내부 블랙박스를 운전석 상단에
같이 달았었다고 해요. 그 카메라가 광각으로 이 운전석과 그 주변을 찍고 있었던 거고 이번에 이 직원이 절도하는 모습이 다 찍히게 된 겁니다. 제보자는 업무 때문에 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를 한 달에 서너 번은 이용을 하는데 이번처럼 직원의 절도 행각을 잡은 적은 처음이라고 하고요. 만약 껌통이 바깥으로 나와 있지 않았다면 맞아. 피해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금과 귀중품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돼도 이미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져서 이 범인을 못 잡았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오전 7시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야, 세상에 내부 블랙박스, 운전석 쪽을 찍는 이 블랙박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딱 걸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 7시에 저 영상을 딱 보시고 그 주차 대행 업체 측에 항의 전화를 하셨어. 자, 그 절도 행각을 저지른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보자와 그 절도 의심 직원의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 운전했던 차량 기사인데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없어진 거예요? 모르셔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네네. 네, 거기 차에 실내 내부 영상이 있어요. 모르셨나 네. 본데, 네, 다 기억이 찍혔어요. 안 나서. 아이고, 제가- 너무 많이 뒤지셨나 보다, 이 차. 아니요, 그런 건 얼마나 아니에요. 많은 차를 뒤졌으면 차를 타자마자부터 뒤지시던데요? 모르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실력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세요? 아, 딱 걸렸어. 그렇습니다. 저 운전 직원 즉 그 절도 보면 사실은 차량 내부 찍는 걸 몰랐던 것 같은데요. 그 제보자가 영상을 확인하고 주차업체에 항의를 했더니 주차 대행 업체에서 아마 저 직원한테 연락한 것 같아요. 저 직원 연락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뭐가 없어졌냐 기억이 안 난다. 황당하게 영상 찍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제보자가 내부 블랙박스에 돈을 가져가는 거 수납함 되는 거 다 찍혔어. 찍혀있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합의 얼마나 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보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 업체를 한두 번 이용한 것도 아니고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직원의 행동으로 봐서는 한두 번이 아닌 거야. 전문가적 수법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법대로 할 테니까 기다려. 절도죄로 신고하겠죠.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고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제보자분도 말씀하신 게 이게 보통 이 고단수가 아니세요. 뭐, 그렇죠. 아예 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세요. 막 네. 이러면서 말이죠. 이- 자, 그 대행업체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일단 그 직원이 이 업체에서 2년 정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절도 민원 처음입니다. 왜 처음일까요? 블랙박스가 다 밖으로 나와 있죠. 맞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블랙박스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했던 거고 야. 그 능숙한 솜씨를 같이 봤겠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도 당연히 이 직원 자체가 이번 처음이 아니다. 여러 번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직원의 행동이 익숙해 보이기 때문에 차량들, 이 사람이 담당했던 차량들 전수조사를 했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근데 공식 주차업체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제대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또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절도죄로 이것을 좀 알렸다고 하고요. 좀 안전한 그런 대행업체, 주차 대행 서비스가 됐다면 좋겠다라고 저 제보자도 밝힌 상황입니다. 야, 근데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이제 페달 블랙 급발진 이슈 때문에 요즘 뭐 한문철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걸 되게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 페달 쪽에 네. 블랙박스를 달아서 그러다 보면 저렇게 또 위에도 단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화도 있어야 되고 표정 같은 것도 있어야 되니까요. 오, 막 이런 거. 예, 그런 것 때문에 위에도 달고 밑에도 달고 밑에도 당연히 달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비가 돼야 되고 비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게 다른 효과가 생긴 겁니다. 야. 절도를 잡은 거고 아마도 이 능숙한 이 운전 이 대행업체 했던 직원 한 번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냥 이래 되면 생각은 든다 하더라도 아유 내가 잃어버렸나 누가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알거든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참 요게 본인 입장에서 아쉽겠네요. 그러니까. 네. 자, 저희가 정확히 2주 전에 인천공항 공식 주차 대행 업체에 차량을 맡겼다가 그 대행 업체 직원이 현금을 도난 당했다. 뭐 이런 제보 사건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결이 다른 사건입니다. 제보가 또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에 새벽 비행기로 출국하게 된 제보자의 사연인데 새벽 4시쯤에 인천공항 공식 주차 대행업체 차량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와서 이 발렛 비용 지불하고 차량을 찾으러 갔다가
차문을 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깨끗이 정리해뒀던 차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난장판이었기 때문인데요. 운전석 위에 카드 포켓에 꼽아놓은 사진과 주차권, 카드 등이 우수수수수 떨어져서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을 딱 열고 보니까 운전석 아래에 안 보이도록 넣어둔 바구니 속 물건들이 보시는 것처럼 모두 꺼내진 상태로 돼 있는 겁니다. 하하. 자, 그 당시 상황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일단 체크카드가 없어졌고, 그리고 제가 운전석에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이 뒷자리가 있어서 봤더니 이제 뒤가 난리가 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발렛 직원이 뒤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누가 제 차 오늘 뒤졌냐, 차가 뒤져져 있고 체크카드가 일단 하나 없어졌다, 누가 이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오늘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 피해 차량인 것 같다고 알고서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준 거죠. 자, 그러니까 그날 주차 대행 업체에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 차량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차량 내부를 확인하니까 엉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내 차량 뒤졌냐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오늘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차가 피해 차량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같습니다. 예. 결국은 만약에 이걸 미리 얘기를 해준 게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업체 측이 절도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밝힌 거거든요. 이 부분도 미리 말해주지 않는 것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보자가 차량 내부 보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카드, 뭐 OTP 카드, 세차장 카드 이런 게 없어졌는데 이 차량 말고도 더 다른 피해 차량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고 합니다. 예. 주행 중에 이게 녹화가 됩니다. 녹화를 확인해 보니까 차량을 맡긴 뒤 4시간 3분이 지나서야 차량을 옮기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차량을 맡겼는데 4시간이 넘도록 8시 57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때쯤 돼서 지금 차량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보려고 CCTV도 보셨겠죠?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오전 4시 15분쯤이고요. 제보자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대행업체 직원은요, 이렇게 자동차 앞유리 쪽에 키를 올려둔 채 떠나는데요. 키를 올려뒀어요? 네, 그리고 약 2시간 후에 절도범이 이렇게 운전석을 열고 차에 탑니다. 아이고야. 또 4분 뒤에는 운전석에서 내리고 이 뒷좌석 문을 여는데요. 그리고는 문을 열어둔 채로 차량 내부에서 물건들을 훔칩니다. 헐. 그리고는 약 7분 만에 유유히 사건 현장을 떠났습니다. 제보자는 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너무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주차자 직원이 이 차량 보닛 위에 차 키를 올려둔 채로 차를 잠그지도 않고 떠났고 무려 4시간이 넘도록 차가 열린 채로 방치가 됐던 건데요. 심지어 절도범은 다른 차량까지 뒤지고 있다가 이 업체 직원에게 들켜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직원 절도범이 이 제보자의 차량을 같이 둘러보고 나서도 차량 문을 잠그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가 또 됐었다고 합니다. 이 절도범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 3대에서 현금과 휴대전화 등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절도범은 잡혔습니다. 당일날 잡혔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그 발레 업체 직원이 키를 보닛 위에 놓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 안도 아니고 보닛 위에 밖에다가. 자, 제보자가 더 화가 나는 건 이 절도 사건 이후 그 업체 측의 대응이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도둑을 잡았잖아요. 자, 제보자와 업체 직원의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대행료 무료 요청하셨죠? 아니, 그게 아니라 믿고 맡긴 상황에서 차가 털린 거잖아요. 네, 현장에서 저희 직원이 신고해서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신 거예요? 글쎄요, 그거 저희가 어떻게 책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 3자 가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도둑이란 피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도둑이 들어가서 하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그거 다 관리해 주시라고 저희가 돈 내고 다 차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둑을 잡았잖아요. 아니 근데 제 도둑이 개인적으로- 들어간 게 저희 책임은 아니잖아요.
자, 교수님,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거 도둑놈이 그냥 알아서 뭐 작정하고 들어온 거 우리가 어떻게 막아?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행료 무료 요청하셨죠라고 시작돼서 얘기했는데 이게 당연히 책임 추궁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아니 도둑이 들어오는 걸로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도둑한테 훔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무슨 책임이 있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4시간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도둑이 들었으면 차주한테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차주가 컴플레인을 할 때까지 얘기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차주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으면 정말 사과를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둑이 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그 부분을 전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업체 측은 차량 관리 소홀은 뭐 결국은 미안하기는 한데 이해해달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고요. 손해배상은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발렛 비용 2만 원에 대한 카드 결제는 취소를 해줬는데 아이고야. 주차 요금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인천공항공사 담당이라고 하면서 주차 요금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주차 대행 업체가 무슨 절도범 잡으라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신고해서 우리가 신고해서 잡았으니까 된 거 아니냐가 아니잖아요. 상관없는 거죠, 사실은. 어. 이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천공항 측에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얘기하니까 뭐 차량 맡겼을 때 5분 정도 대기하고 창문을 열어놓는 건 혹시나 문 잠길까 봐 그렇다는 아주 틀에 박힌 매뉴얼 같은 얘기만 했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보상 차원에서 무료 주차권 2장 준대요. 4만 원이에요. 그럼 받아서 뭐 합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여기 쓸 생각이 없는데요. 그렇죠.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얘기를 하니까 소비자보호원 뭐 조정위원회 사건 이관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지금 제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좀 속상한 게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도둑 잡았으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뻔뻔하고 화가 난다고 합니다. 뭐 비록 소송 제기해서 돈을 엄청 받지는 못할 수 있지만 손해액을 입증하고 위자료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경각심을 좀 일으킬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주차 대행 무료 이용권을 왜 줘? 또 맡기라고요? 아이고, 참. 근데 이 제보자께서 이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셨다고요? 네, 이 올리고 나서 이 제보자가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에게 이제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 주차대행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 키를 비닐 포장해서 보닛 위에 그냥 올려뒀다. 누가 차를 타고 가도 모를 정도다. 언젠가 이 사달이 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셨다고 하고요. 그때 그 노숙하는 분들도 그 주변에 많다고 하는데 창문도 다 열려 있어서 손만 넣으면 다 훔쳐갈 수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인터넷 커뮤니티 글들 딱 보면 인천공항 주차대행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바뀌는 거 하나도 없다. 문제가 있으면 뭐하냐. 대응 매뉴얼대로 지켜지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문제 많은데 왜 이용하냐, 이용자들 문제 아니냐 이런 댓글들도 좀 많았거든요.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거나 저처럼 아이들이 좀 어려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용자를 탓하는 분들께 한마디만 좀 하고 싶은데요. 바뀌어야 될 건 이용자가 아니라 업체입니다.